우리말은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그 논란의 그 띄어쓰기. 전 국립국어원장님 공식 발표. 띄어쓰기 저도 잘 몰라요. 안녕하십니까? 20세기 한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바로 한글 맞춤법의 역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충분히 긁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정신없어가지고. 자, 때는 1900년대 초에 그 이름도 유명하신 주시경 선생님께서 독립협회 등에서 독립신문의 편집이나 발간 등을 도우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민중들이 우리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말에 쓰이는 우리 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우리 글에 대해서 하나밖에 없는 글, 그리고 큰 글이라는 의미로 오늘날 우리가 쓰게 되는 한글이라는 단어를 만드셨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한글이라는 단어는 사실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주시경 선생님께서 만들어내신 신조어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주시경 선생님은 한창 활동하고 계실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주시경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주시경 선생님께서 키워내신 그 제자분들께서 그 선생님의 이제 명맥을 받들어서 쭉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최연배 선생님 등 다양한 다음 세대의 국문학자 분들께서 우리말을 연구하기 위한 단체 동아리 소모임 단체를 조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어 학회입니다. 한글이 1446년에 반포라는 말은 출시됐단 말이죠. 출시된 이후에 약 487돌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한글 창제일을 10월 29일이라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1933년 10월 29일에 최연배 선생님 등 12분의 선생님들께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것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주시경 선생님께서 만들어내신 이 한글이란 단어, 그리고 우리 말을 위한 이 글자에 대해서 큰 규칙을 밝히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과 맞춤법이 일부 다른 점이 있지만 굉장히 익숙한 표현들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첫 번째 부분,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날의 맞춤법에도 이 부분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것만 읽었을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라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어법에 맞도록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1933년에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었을 때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하나의 글을 쓰게 된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읽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말과 글이 사라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형태를 밝혀서, 즉 맞춤법에 맞도록 적는 표기 방법이 이때 확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은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이는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죠. 요즘에 X세대거든요. 세 번째 부분에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되 조사는 그 위에 말에 붙여 쓴다. 오타인 줄 알았는데 오타가 아니죠. 그 당시는 세로 적기였기 때문에 앞의 말이 아니라 위의 말입니다. 그 한자에도 없고 일본어에도 없는데 우리말은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그 논란의 그 띄어쓰기. 전 국립국어원장님 공식 발표. 띄어쓰기 저도 잘 몰라요. 그 논란의 띄어쓰기. 굉장히 많은 고심 끝에 사실은 결정이 된 내용이고, 이거에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은 공공기관인데 먹고 삽시다. 그 외에 이제 또 중요한 걸로는요, 한글 자음과 모음이 24글자가 됐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28자를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약 500년 사이에 사라지게 된 자모 4글자를 삭제했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1937년, 1940년 등등 이것도 이제 개정이 자꾸 있었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우리말의 사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노력을 이제 동시에 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1929년에 조선어학회가 발족되면서 사실은 동시에 이제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이게 사실은 유튜브로 또 한 두세 편 정도는 또 해줘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 단가 자체가 몇 편 계약을 안 해가지고 짧게 정리를 하자면 그 조선어 큰 사전 편찬 작업입니다.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죠. 사실은 일제 입장에서는 1930년대, 40년대에 우리 말과 문화를 없애려 했기 때문에 우리 말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 학자들의 노력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학자분들께서 숨어서 이렇게 큰 사전을 편찬을 하셨는데 정말 우연한 일로
발단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정말 우연한 일로 해서 어딘가에 조선말을 가르치고 있는 나쁜 집단이 있다라는 것이 일본 경찰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어 학회의 핵심 구성원이었던 33분이 이제 검찰에 기소를 당하게 되고요. 감히 조선 정신을 계승하려 했다고 해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되셨습니다. 그중에 16분이 실제로 기소가 되셔서 옥살이를 하시게 되셨고요. 이윤재 선생님, 이징 선생님 두 선생님께서는 추위와 굶주림으로 감옥에서 옥사하셨습니다. 그리고 16분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4분은 광복이 될 때까지 풀려나시지 못하셨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최연배 선생님을 비롯한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광복과 동시에 석방이 되셨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걷지도 못할 만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은 뒤에 풀려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우리 사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원고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나리오 원고를 쓰면서도 지금 며칠을 열심히 썼는데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숙제를 했는데 엄마가 방 청소하다 버렸어. 심지어 어머니도 아니야. 내가 정말 싫어하는 애가 내 숙제를 버린 거야. 15년 동안, 20년 동안 한 숙제를. 그런데 정말 우연히도 이 원고가 광복 4일 뒤, 5일 뒤 정도 그 서울역 지하창고에서 정말 우연히 발견이 돼요. 보관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재판 증거물로 창고에다 잠깐 담아뒀는데 이게 우연히 발견됐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히 그 선생님들께서 다시 힘을 내셔서 1947년에 조선말 큰사전 1판이 나왔습니다. 한글 반포 500년을 맞춰서 이제 할 계획이셨는데 1년이 늦어지면서 한글 반포 후 501년 만에 우리말의 사전이 나왔습니다. 이후 조선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큰 사전이라는 이름으로 개칭이 됐는데요. 사실은 한 권만으로 우리말을 전부 담아낼 수가 없어서 전체 6권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나머지 책들을 쭉쭉 인쇄를 했어야 했는데 1, 2, 3권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죠? 역사 시간이 안 좋으셨다면 전쟁이 납니다. 그때.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그 당시까지 작성하고 계셨던 원고를 얼른 베껴가지고 어떤 한 선생님 분의 집에 마당에다 묻어놓은 상태로 피신을 가십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원고를 파내서 이제 다시 작업을 하고 인쇄를 하려고 했는데 종이가 없고 사람이 없고 돈이 없어서 또 인쇄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로 먹고 살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모 소설가께서는 죽기 전에 머리맡에 종이를 쌓아놔 보는 게 소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힘들게 살았던 시기인데 사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좋게 보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무려 28년이 걸린 끝에 정말 어렵게 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1957년에 이게 6권을 끝으로 완성된 큰 사전입니다. 이 국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스토리를 알면 정말 눈물을 아낄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 조선말 큰 사전 원본 원고는 천안시 독립기념관이 소장을 하고 있었고요. 지난 2020년에 근현대 유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게도 보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선말 큰 사전 원고와 말모이 원고가 우리 국가에서 지정한 보물입니다. 일부에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한글날에 우리 말과 글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우리 맞춤법에 맞는 표현을 쓰자라는 말을 하기에 앞서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많은 선생님들의 노고도 사실은 저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2부를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1947년에 나왔던 조선말 큰사전 서문의 일부를 좀 들려드리려 합니다. 말은 사람의 특징이요 결의의 보람이요 문화의 표상이다. 조선말은 우리 결의가 반만년 역사적 생활에서 문화활동의 말미암던 길이요 연장이요 또 그 결과이다. 그 낱낱이 말은 다 우리의 무수한 조상들이 잊고 이어 보태고 다듬어서 우리에게 물려준 거룩한 보배이다. 그러므로 우리말은 곧 우리 결의가 가진 정신적 및 물질적 재산의 총목록이라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말을 떠나서는 하루 한때라도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말은 조선 사람에게 너무 가깝고 너무 친한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조선 사람에게서 가장 멀어지고 서러지게 되었다. 우리들이 항상 힘써 배우고 닦고 한 것은 다만 남의 말, 남의 글이요. 제 말과 제 글은 아주 무시하고 천대해왔다. 이제 그 아웃 죽음에서 한 삶을 얻고 보니 때는 엄동설한이 지나간 봄철이요 침침 칠야가 밝아진 아침이라 광명이 사방에 가득하고 생명이 천지에 약동한다. 이제는 이 책이 다만 앞사람의 유산을 찾는 도움의 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는 민족문화를 창조하는 활동의 이로운 연장이 되며 또 그 창조된 문화재를 거두어들여 앞으로 자꾸 충실해가는 보배로운 곳집이 되기를 바람하지 아니한다. 2부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최신 버전의 맞춤법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시간 나시면 국립국어원도. 다음 시간에 만나요.